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최사항 후손 간무공파. 여기는 지금 문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유복자로 태어났어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직계 후손이니까. 직계 후손이 하는 얘기는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인정받을 수 있죠. 이분들은. 그런데 특히 이쪽 이 세 분들은 이쪽은 이제 배다른 형제지만 여기는 동복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하면은 그게 맞는데 진짜 검증을 해야 될 그 핵심적인 힘을 가진, 역량을 가진 가문은 이 세 가문이에요. 지평공파, 경절공파, 첨추공파. 지평공파는 뭐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일단 경절공파에서는 최후량이 유복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첨추공파의 최홍화는 그 위서까지 만들면서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검증권을 가진 가문 중에서 경절공파와 첨추공파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는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여기 인정은 해봤자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데, 이 가문에서 인정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제3자인 저 같은 사람은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열공계 전주채 씨의 공의를 보겠습니다. 공의란 거는 그 집안의, 그러니까 정론이에요. 그 정론을 보면은 유복자라는 기록이 있고 확인은 안 되죠, 어느 기록에 있는지. 그런데 간무공파는 충청도 진천의 향반에 불과해요. 그 유명한 가문이 아니에요. 인구는 많은지 모르겠으나 뭐 높은 벼슬을, 아주 대단히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한 게 아닌 충청도 향반에 불과해요. 그 당시에, 아까 그 최후량이 그 글을 지을 당시에, 그 무렵에 볼 때 간무공파는 충청도의 향반에 불과해요. 그리고 경절공파는 당시에 가장 화려한 국반이에요. 영의정이 2명이나 나온 그건 아주 화려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을 비교를 해본다면 간무공파하고 경절공파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여기는 이미 지천, 최명길, 맹곡, 처색정 같은 엄청난 그 영의정이 2명이나 남았고, 그 외에도 그 엄청나게 많죠. 지천공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그 벼슬한 사람이 많아요. 엄청난 그 국반, 이른바 국반인데, 간무공파는 충청도에 있는 향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경절공파나 첨추공파가 유복자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인정해주는 목적이 뭐냐가 있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충청도 향반인 간무공파를 끼워준다 해서 영의정을 2명이나 배출한 국반 가문에는 전혀 명예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 가문이 이렇게 휘황찬란하다 자랑하려고 그 가문을 이렇게 이리 끼어들고 저리 끼어들고 하는데, 경절공파 입장에서 볼 때나 첨추공파 입장에서 볼 때나 간무공파를 끼워준다 해서 별로 뭐 가문이 유명해지진 않아요. 왜냐, 어차피 엄청나게 유명한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간무공파를 영입한다 해서 경절공파나 첨추공파가 화려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간무공파를 끼워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라면은, 유복자가 아니라면은 끼워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끼워줬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충청도 진천에 가면은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라는데 제가 2003년 5월 27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감무공 최사흥의 정려가 동네 앞에, 동네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쫙 끝터리 끝에 맨 위에 제각이 있고 제각 위에 이제 감무공 최사흥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사흥의 묘가 있고 그 밑에 제각이 있고 동네가 쭉 있고 동네 들어가면 동네 입구에 길가에 이 정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감무공 최사흥의 정려에 대해서 한국 향토 문화 전자대전 하는 그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최사흥은 효성이 지극하여 충청도 대흥년 감무로 있을 때 부친상을 당했다. 벼슬을 버리고 즉시 고향으로 돌아와 3년 동안 시무를 살면서 어머니를 지성으로 복양하였다.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허벅지 살을 베어 죽을 끓여 먹여 효험을 보았고 모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시모살이를 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어머니 관계되는 얘기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이 아니죠.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분이 어떻게 부친상을 당해서 벼슬을 버리고 돌아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무로 있을 때 부친상을 당했다면 유복자가 아니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신속 삼강행실도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이 삼강행실도 신속 삼강행실도가 있는데 신속 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 직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흥할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최사흥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냈다 하는 뜻이에요. 사흥할고 하는 그 단원이 있어 가지고 기록이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허벅지를 도려내는 모습, 그걸 뭐 달에서 어머니한테 바치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현감 최사흥은 진천현 사람이다. 정성과 효성은 하늘이 냈으니 벼슬을 버리고 부모님을 모셨다. 어머님이 병이 들자 허벅지 살을 베어서 어머니께 올리고 다음 날도 올렸다. 어머님의 병환을 걱정하며 내내 죽만 먹었다. 공정대왕 때 정려를 하사하였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공정대왕은 태종인데 1400년에서 1418년까지 재위를 했죠. 그런데 최사흥은 1413년에 유복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태어나도 1413년에 태어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에 5년 뒤에 태종이 왕에서 물러났는데 어떻게 태종이 정려를 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결론은 평도명에 묘지명이 없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어딘가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현재 전해오는 문헌은 윤경보나 을축보 이런 데 적혀 있는 가짜 문서밖에 없어요. 진짜 백인은 없어요. 그런데 위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었죠. 위서는 목적 없이는 만들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경절공파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문열공계 전체의 공론으로 봐도 돼. 왜냐, 가장 문열공계 가문의 가장 핵심적인 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손 종중이 인정을 하는 것을 그 후손이 아닌 사람이 제3자가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건 이제 그 집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 같은 그 제3자가 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평도공 졸기에서 누락된 최사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평도공의 자녀 중에서 양도공이나 그 경절공은 빼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그 판윤공 최사위, 지평공 최사규, 첨추공 최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